여러 가지 함수. 자, 페이지 106쪽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우리 여러 가지 함수를 해서 진짜 다양하게 함수에 대한 종류를 배울 거야. 자, 일단 함수의 뜻이 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함수의 뜻은 쌤이 이제 한 단어로 얘기해 줬죠. 한 단어라기보단 한 마디? 하나였죠. 자, 우리가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은 반드시 화살표를 하나 뽑아내서 여기 있는 공역 쪽에다가 연결되는 걸 우리가 이제 함수의 정의라 얘기했었고, 화살표는 중복으로 가는 게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름을 얘를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얘 같은 경우는 공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연결된 애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부르죠. 네, 여기까지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이제 1대1 함수에 대해서 먼저 배울 겁니다. 자, 함수는 함수인데, 자, 1대1 함수라는 거죠. 1대1이 뭔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의 하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정의역과 공역이 존재했을 때, 자, x1, x2, x3가 있고요. 자, y1, y2, y3, y4까지가 존재했을 때 1대1 함수의 정의는 함수랑 뜻이 비슷해요. 근데 뭐냐면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중복이 가능했었죠. 근데 이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요, 화살표가 중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1대1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여기 한마디로 하나의 하나였지, 1대1 함수는 1대1로 정정당당하게 화살표가 간다라고 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수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리하냐면요, 여기서 자, x1 값하고요, x2 값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얘하고 얘하고 서로 다르죠. 그럼 그때 연결되는 함수 값인 fx1하고 fx2, 즉 y 값도 서로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다시 x 값이 서로 다르면 y 값도 서로 다르다. 그럼 이런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명제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얘의 대우인 fx1하고 fx2가 같으면 말 그대로 x1하고 x2도 같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요,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은 말 그대로 또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야. 근데 1대1 대응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1대1로 마찬가지로 정정당당하게 싸우긴 싸워요. 근데 완전 정정당당하게 싸워.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싸운다고 쳐봐. 맞짱을 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 3대 4잖아. 그러니까 얘는 멀뚱멀뚱 보고 있는 애긴 한데 방관자인데 이제 방관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함수의 그림으로 만들었을 때 x2, x3까지 썼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y2, y3 쓰고 이렇게 1대1로 정정당당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의 조건에 따릅니다. 첫 번째 조건, 1대1 함수의 확장 버전이기 때문에 x값하고 당연히 x값이 서로 다르면 y값도 서로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의 조건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조건만 있었으면 얘는 하나의 조건이 더 추가돼요. 뭐냐면은 지금 공역이 몇 개죠? 3개죠. 그리고 치역도 몇 개죠? 3개죠. 그래서 공역의 개수하고요, 치역의 개수가 서로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까지 조건이에요. 끝나? 자, 그럼 이제 이걸 한꺼번에 설명을 했죠. 자,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 함수라는 걸 정의했을 때 함수의 그래프라는 걸 배웠었죠. 함수의 그래프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이렇게 y축의 평행선을 그어서 교점이 하나만 있으면 얘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 했었죠.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리고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x축의 평행한선을 그립니다. x축의 평행한선을 그려가지고 교점이 하나면은 1대1 함수가 오케이인 거예요. 자, 그럼 아닌 경우를 찾아봐야겠죠. 아닌 경우는 언제냐면요, 자, 아닌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함수는 맞는데 1대1 함수는 아닌 게 있어. 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거를 예를 들면 좋을까? 어떤 거를 예를 들면 좋죠? 뭐 이렇게 아니야. 거기 예제 나와 있는 걸로 봅시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되는 걸로 봅시다. 이렇게 2차 함수 포물선이 있어요. 얘는 함수는 맞아요. 왜냐면은 y축의 평행한 선을 그렸을 때 이제 교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이렇게 선을 그렸다고 쳤을 때 여기를 x1이라고 잡고 x2라고 잡았을 때 얘를 y1이라고 하고 y2라고 잡게 되면은 자, x1, x2, y1, y2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얘는 함수는 맞아. 근데 쌤이 이제 x축의 평행한 선을 그릴게요. 자, 그럼 그때 같은 경우는 교점이 두 개죠. 그러면 쌤이 이제 이거를 파란색으로 아예 다르게 여기를 x1이라고 잡고 여기를 x2라고 잡았을 때 얘네들의 공통은 y1인 거죠. y좌표가 서로 똑같으니까. 자, 그럼 그거를 이제 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요. 이렇게 그렸을 때 자, x1, x2 둘 다 y1으로 갑니다. 그럼 화살표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일단 함수는 오케이야. 함수는 오케이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1대1로 가면 안 되죠. 1대1 함수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 왜냐면 1대1 함수는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1대1로 정정당당하게인데 이제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즉 화살표가 몰빵 가는 게 안 됐던 거였지. 근데 여기 지금 화살표 몰빵 가고 있잖아. 그래서 1대1 함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x축에 평행한 선을 그렸을 때 얘 같은 교점이 하나니까 1대1로 정정당당하게 가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함수라고도 할 수 있고 뭐라고도 할 수 있어. y축에 평행한 선을 그렸을 때도 교점이 하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함수라고 불러도 오케이란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이 이제 1대1 대응인 거거든요. 자, 1대1 대응은 뭐냐면요. 조건이 두 개가 필요했었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x 값이 서로 다르면 y 값도 서로 다르다 했지. 즉 어떤 거의 정의였죠? 1대1 함수의 정의죠. 자, 근데 거기에 추가되는 게 뭐냐면 치역하고 공역이 어때야 되죠? 서로 같았어야 됐었지.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역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내용이 나왔었지만 딱히 범위가 안 정해져 있으면은 이 공역의 범위는 모든 실수거든? 그럼 이 치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범위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너네들한테 치역에 대해서 조금 단순화를 좀 더 시켜주면요. 치역이라는 것은요. 그림이 그려지는 범위예요. 자, 가보자. 자, 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그릴까요? 자, 이렇게 생긴 걸 그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대해서 정의역하고 공역이라고 잡았을 때 자, 쌤이 정의역을 모든 실수라고 할게요. 그럼 일단 y, 즉 공역의 범위도 딱히 언급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실수 범위거든요. 즉 여기를 뜻해요. 근데 쌤이 보시면요. 이 함수를 그렸을 때 이 얘기를 편하게 쌤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린 치역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공역은 실수 전체 범위니까 굳이 이 각별평면으로 따지면 이 y축을 뜻하는 거예요. y에 대한 전체 범위인 거니까. 근데 치역이라는 애는 그림이 그려지는 y 범위로서 또 얘 안 나오네. 그림이 그려지는 y 범위로서 여기서부터 그려지죠. 이 아래쪽에는 지금 그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가 지금 0인 지점이잖아, y 값이. 그래서 그때 치역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럼 공역하고 치역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라고는 할 수 있어요. 1대1 함수라고는 할 수 있어. 여기 범위에서 딱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씩만 존재하니까. 근데 뭐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야? 1대1 대응은 할 수 없는 애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네. 원래는 이제 정의역도 범위를 따져주게 하려는데 딱 거기까지는 언급하지 말고 일단 원래 정확하게 생기려면 이렇게 생긴 상태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안 배운 애라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자, 함수라는 것은 하나의 하나로서 이제 중복의 화살표도 갈 수 있고요. 1대1 함수는요, x 값이 다르면 y 값이 서로 다르다는 이 정의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고, 이제 동그라미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했을 때 뭐냐면은 1대1로 정정당당하게 중복이 불가능하게 간다는 거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조건 플러스 뭐까지? 치역 공역이 같아야 된다. 즉 화살표가 연결되는 애까지 서로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대1이면 한 명이서 만약에 가면은 마찬가지 공역도 치역도 한 개가 된다는 거. 만약에 세 개가 정역이면은 공역도 치역도 전부 다 세 개가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로서 빨리 구분하는 방법이 함수는 y축의 평행한 선을 그리면 되는 거고, 이제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x축의 평행한 선을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직 쌤이 설명 안 한 게 있죠. 그럼 쌤, 1대1 대응은 어떤 그림에서 1대1 대응이 가능한 겁니까? 이제 그것만 마무리 설명하겠습니다. 걔 같은 경우는요, 1대1 대응은 좌표 평면이 존재한다고 쳤을 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딱히 문제에서 범위가 안 써 있으면요, 무조건 실수 전체 범위거든요. 실수 전체 범위에 대해서라고 정리가 됐을 때 그 치역 공역도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 범위였죠. 즉 그래서 y축이라고 아까 쌤이 체크를 했었죠. 그럼 그 치역도, 즉 치역 그림이 그려지는 y 범위, 간단히 생각해. 그림이 그려지는 y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 범위도 모든 실수가 나타나야 되지.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봤을 때 x의 범위가 모든 실수, 딱히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모든 실수라고 딱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y 주머니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죠. 공역도 마찬가지로 딱히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실수 전체 범위거든요. 그럼 얘를 하실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이제 치역을 찾고 싶죠. 그럼 치역의 범위가 이 그림이잖아. 그림이 그려지는 범위잖아. 그리고 다시 그림이 그려지는 y 범위야.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을요, y축을 향하여 압축시키는, 그러니까 돈가스 망치 같은 거 이렇게 압축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팡팡팡 압축을 시키다 보면은 이쪽으로 오겠고, 얘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오겠지. 그럼 이 파란색 범위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치역도 어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역하고 치역이 전부 같아졌지. 그래서 뭐다? 1대1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은, 쌤이 이제 그릴 그래프는 항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어요. 가다가요, 증가하다가요, 갑자기 작아져요. 그럼 얘에 대한 치역을 보면요,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y 그림이잖아요. 그럼 그걸 y축을 압축시키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애야. 그럼 여기가 지금 비어있잖아. 그럼 공역은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거든. 근데 치역 같은 경우는 여기를 포함하지 않고 있잖아. 그래서 공역하고 치역이 다르죠. 그래서 얘를 1대1 대응이라도 부를 수 없고, 하나만 더 복습하자면은 x축의 평행한 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두 개니까 1대1 함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얘는 딱 함수 정도라고만 부를 수 있겠지. y축의 평행한 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니까. 이렇게 됐나요? 자, 마무리 복습합니다. 함수는 하나에 하나, 중복 가능. 1대1 함수는 하나에 하나는 맞긴 한데 중복으로 화살표가 같다, 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래프로 그렸을 때 함수는 y축의 평행한 선을 그리고 1대1 함수는 x축의 평행한 선을 그리고 이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조건에다가 플러스 치역과 공역이 같아 됐었고, 걔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항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이것도 발레가 하나 있거든요. 예외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안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좋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배운 거, 우리 치역이라는 것은 결국 그림이 그려지는 y 범위로서 그림이 있을 때 y축으로 딱 압축을 시켜서 그때 체크되는 애가 치역의 범위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니까 y축을 압축시켰을 때도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가다가 끊기니까, 가다가 내려가니까 압축을 시켰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여기는 해당할 수가 없는 거죠, 치역에서.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일단.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항등함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항등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항등함수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글자가 있어요. 항등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자, 이 항등 같은 경우는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함수예요. 근데 뭐냐면요,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요. 항상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1을 넣었어. 그럼 1이 나와야 되고, 2를 넣었어. 2가 나와야 되고, 3을 넣었어. 3을 나와야 돼. 그런 애가 딱 하나밖에 없어. 딱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암기해 주셔야죠. 누구냐면 y는 x라는 애입니다. y는 x가 뭐예요?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가 나오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딱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y는 x라는 걸 그려봤을 때 재밌는 게 포인트가 하나 있다. y는 x를 그리면요, 원점을 지나면서 y는 x 이렇게 생겼지. 그럼 이 생긴 게 어때요? 항상 증가하는 애죠. 항상 올라가고 있죠. 그치? 그래서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1대1 함수도 되겠죠. 자, 그럼 재밌는 거 하나 물어볼까요?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필요 조건일까요? 충분 조건일까요? 1대1 대응은, 아우 길어, 그냥 대응이라고 쓸게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답은 충분 조건입니다. 왜냐면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왜냐면 1대1 함수가 좀 더 포괄적인 뜻이잖아. x값하고 y값만 서로 다르면 돼요. x가 다르면 y가 다르면 돼요. 근데 1대1 대응은 거기다가 플러스 치역과 공역까지 같아야 되죠. 그럼 조건으로 따지면 얘가 좀 더 까다롭지. 얘가 좀 더 까다롭지. 그래서 얘가 얘를 포함할 수 있죠. 이등변삼각형이 정삼각형을 포함하는 것처럼.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겠지, 당연히. 그래서 아무튼 자, 항등함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 거고, 대표적인 애 y는 x,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1대1 함수라고 불러도 되고요, 당연히 함수라고 불러도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가 더 빠졌는데 어쩐지. 자, 108쪽에 보시면요, 아까 잠깐만 이거 뭐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항등함수는 이렇게 x1, x2, x3 이렇게 자기 자신이 도출되는 겁니다. 이제 자, 네 번째, 상수함수로 들어갈게요. 자, 상수함수는요, 상수라는 거는 우리가 숫자지. 대표적인 애가 y는 5 이런 애들이요, y는 k, 이거를 우리가 상수함수로 불러요. 상수만 있는 함수. 그럼 얘를 봤을 때요, 얘를 대표적으로 봐봐잉. 자, 쌤이 y는 5를 쓴 김에 5를 쓰고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y는 5라는 함수죠. 근데 잘 봐요. x에다 1을 넣었어. 그럼 점이 여기 있죠. 이거 1,5예요. 2를 넣어봐요. 2,5예요. 3을 넣어봐요. 3,5예요. x에다가 아무런 숫자를 집어넣어봐도 무조건 다 5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그렸을 때 x1, x2, x3, 땡땡땡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얘는 하나의 함수로, 하나의 숫자로 몰빵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수함수 그래프입니다. 뭐 그래프 동그라미 두 개를 봤을 때, 그러니까 1을 넣어도 5, 2를 넣어도 5, 3을 넣어도 4를 넣어도 1000을 넣어도 5, 100만을 넣어도 1억을 넣어도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상수함수의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이제 보충학습에 함수의 개수라는 거 있는데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109쪽으로 갑시다. 자, 109쪽을 보시면요, 함수의 그래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걸 모두 찾으래요. 자, 그래서 괄호 1번을 봅시다. 자, 괄호 1번은 1대1 함수를 찾으랍니다. 자, 1대1 함수를 보시면요, 1대1 함수는 뭐였죠? x축의 평행한 선을 그리는 거였지. 그때 교점이 하나. 그럼 기억, x축의 평행을 그렸더니 하나. 니은은 x축의 평행한 선을 그리다 보면 교점이 엄청 무수히 많아지죠. 그래서 땡. 디귿은 두 개니까 땡. 리을은 하나니까 오케이. 미음은 하나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까지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자, 1대1 대응이래요. 자, 1대1 대응은 쌤이 항상 증가, 항상 감소, 이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애였죠. 그래서 기억이 1대1 대응이 맞죠. 니은 아니고요, 디귿도 아니고요, 미음도 일단 가능하죠. 자, 관건은 리을입니다. 아까 리을 때문에 쌤 아까 예외가 존재한다 했었잖아. 얘 때문이거든요. 리을은 항상 감소하긴 하죠. 쭉 내려가잖아. 근데 얘가 그래프가 이거에 여기서로 쭉 다가갈 뿐이지 x축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뒤에 가서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 해가지고 점근선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얘가 x축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x축은 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치역을 찾아보면요, 그럼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걸 y축을 압축시키게 되면 여기예요, 여기. 0은 포함 안 하고요. 그러니까 즉 이 아랫부분엔 그림이 없죠. 그래서 항상 감소하긴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1대1 대응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1대1 대응은 기억 미음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수함수는 생긴 거는 일자함수, 동그라미 모양으로는 어디 있어? 몰빵되는 형태. 그래서 니음밖에 없고요. 그리고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을 넣었을 때 항상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미음. 거기 보시면 이 넣었을 때 이 나온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3번은 이제 니은이고요. 자, 괄호 4번은 미음이라고 딱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갑시다. 자, 필수예제 6번입니다. 110조. 자, 보시면요. 자, 두 집합.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중요해집니다. 자, 별표를 치셔야겠죠. 자,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 있는 정역이 있고요. 정역을 저렇게 준 거예요, 이제 범위를. y는 1하고 11 사이라고 돼 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 y는 ax 더하기 b라는 애가 뭐래요? 1대1 대응이래죠. 자, 그러면 일단 얘가 1차 함수라는 건 알겠지? 근데 범위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여기만 일단 보는 거예요, 정의역을. 근데 치역의, 즉 공역의 범위는 지금 1하고 11까지거든요. 1하고 11까지야.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 생긴 거, 거기 단 보시면 알겠지만 a가 0보다 크답니다. 그럼 항상 증가하는 함수여야겠죠. 그러면서 어때야 돼요? 공역이 1하고 11 사이니까 치역도 1하고 11 사이여야겠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쌤이 증감수를 그릴 건데 이렇게만 그렸어. 그러면 여기 범위만 보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은 공역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치역은 얘를 y축으로 압축시키면요 여기밖에 안 돼요. 그럼 얘를 1대1 대응함수라고 부를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 함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줘야지 y축을 압축시켰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치역이 결정되게 됩니다. 살짝만 이렇게 가도 안 되죠? 살짝만 이렇게 가도 치역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함수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는 마이너스 2,1이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3,11이 되는 거죠.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지나야 되니까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럼 대입을 해주게 되면 1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b고요. 그리고 11은 이제 3a 더하기 b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네들을 연립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5a니까 a 값이 2가 되고요. 들어가시면요. b 값은 5까지가 등장하겠죠. 자, 그래서 a, b 값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연습하게. 자, 125번으로 갈게요.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자, 125번을 보시면 밑에 문제입니다.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자, 정의역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좌표평면 그려놓고 2만 딱 이렇게 체크할게요. 자, 그리고 y, 즉 공역의 범위가 3 이상이래요. 자, 그럼 3이면 여기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쪽 부분을 보면 되는 거죠. 여기 부분. 2 이상, 3 이상이니까. 자, 그 상태에서 자, fx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라는 애가 무슨 함수가 되래 지금? 1대1 대응이 되래요. 자, 그럼 그때 상수 a값 찾으래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요, 원래 우리가 얘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아래로 볼록의 형태를 띄면서 꼭지점이 자, 마이너스 1,a-1이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a-1이거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 일단 마이너스 1이라고 고정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이쯤에 있을 겁니다.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1대1 대응이려면 생겨야 되는 게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해야 되지. 그럼 봐봐. 얘는 어때? 감소하다가 증가하잖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한 이쯤에서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감소하던 부분이. 그 이제부터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되지. 근데 아까 이 문제에서 푼 것처럼 어때야 돼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려면은 여기 아래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위까지 지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기면 되냐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치역이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점이 2,3이 되겠죠? 자, 그래서 2,3을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은 3은 4 더하기, 아이고, 잘못 썼다. 맞구나. 4 더하기 a여서 a 값은 마이너스 5까지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증가하는 부분만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단,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오케이. 쌤,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네, 그래요. 여기서 기준으로 어차피 얘는 필요 없다는 것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럼 얘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런 걸 Y축으로 이게 압축을 시키면요,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치역이 똑같지 않아요? 공역하고. 근데 얘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요, 요걸 살포시 볼까요? 여기에 그림이 없어요. 여기에 그림이 없어. 그러니까 얘까지 헷갈리니까 지워줄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그림이 있잖아.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은 같아요. 근데 여기 쪽에 그림이 없으니까 점이 안 찍힌다는 것은 정의역이 안 갔다는 소리야. 여기는 정의역에서 화살표가 안 나갔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 점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갈 수 있는 애여야 돼요. 됐지? 자, 그래서 125번까지 됐고요. 자, 126번도 간단합니다. 자, 126번도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온 스타일인데요. 자, 126번을 보시면은, 자, 치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됐대요. 자, 근데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1x 더하기 3이라고 돼 있거든? 근데 얘가 뭐가 되래? 1대1 대응이 되래. 자, 그럼 그때 상수 a값 범위 구하래지. 근데 1대1 대응. 다시 간단하게 뭐라고요?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해야 되거든? 근데 거기 위에 식을 보면요, 이미 감소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 1이잖아, 기울기가. 그럼 당연히 그 아래 나와 있는 이 a 플러스 1이라는 애도 당연히 어때야 돼? 감소여야지. 그래서 답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딱 필수의 7번으로 봅시다. 자, 필수의 7번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요, f는 항등함수래요. 자, 그럼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을 하자 했죠. y는 x라는 애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요, gx가 마이너스 3이래요. 이게 뭔 말이야? 결국 함수라는 건 쌤이 알잖아. y는 gx인 거잖아. 함수니까. 그럼 결국 뭐니?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1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3, 2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3, 3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3. 그러면은 동그라미 관계로 보면 어때? 1, 2, 3 어쩌고저쩌고를 막 다 넣어도 무조건 마이너스 3만 나온다는 거니까 얘기했던 상수함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때 f5 더하기 g-1을 구하래요. 자, 항등함수니까 당연히 5 넣으면 5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g에다가 마이너스라고 돼 있는데 특징이 뭐예요? x에다가 어떤 걸 다 쏟아 부어도 무조건 뭐밖에 안 나와? 마이너스 3밖에 안 남잖아. 그래서 5-3 계산해서 2까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필수예제 8번으로 볼게요. 자, 이제 두 함수 a, b, c, d라고 돼 있고요. 자, 0, 1, 2, 3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자, a, b, c, d.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0, 1, 2, 3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괄호 1번.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그럼 함수의 정의는 뭐죠? 화살표가 하나씩만 나가면 되는 거고 중복 가능한 거였지. 자, 그럼 이 a라는 애에서요, 화살표가 뻗어 나갈 거예요. 그럼 얘가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즉, a는 0에 연결돼도 되고, 1에 연결돼도 되고, 2에 연결돼도 되고, 3에 연결돼도 되지. 즉, a가 가능한 경우의 수는 4개지. b는 어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0에 갔다고 쳐. 그럼 b가 0에 못 가? 아니야, 0에 갈 수 있어. 그럼 b도 마찬가지 몇 개 가능해? 4개 가능하겠죠. c도 4개 가능하겠죠. d도 4개 가능하겠죠. 그래서 4의 4제곱 256까지가 나옵니다. 됐죠? 자, 괄호 2번. 자, 이번엔 뭐래? 1대1 대응의 개수래요. 자, 1대1 대응이라고 나온 이유는 정의역이 4개고 공역도 4개죠. 그래서 1대1로 정정당당하게 중복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개수 세볼게요. 자, 그럼 A가 갈 수 있는 건 처음에 4가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4가지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B가 갈 건데 A가 0에 됐다고 치면 B는 절대로 0에 갈 수가 없죠. B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3가지죠. 그래서 B는 3가지. 그럼 이렇게 갖다 쳐요. 그럼 C는 2가지밖에 못 가고요. D는 당연히 남은 하나밖에 못 가죠. 그래서 24까지가 써지게 됩니다. 됐지? 자, 그리고 괄호 3번. 자, 괄호 3번 같은 경우는 x에서 y로의 상수함수래죠. 상수함수는 어떻게 가면 돼? 몰빵되는 경우지. 그럼 간단히 생각해봐. 0에 몰빵될 수도 있지. 그리고 몇에 몰빵될 수도 있어. 1에 몰빵될 수도 있고, 2에 몰빵될 수도 있고, 3에 몰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총 몇 개가 가능해? 4개가 가능한 거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별거 아니죠? 그래서 문제 푸는데 전혀 시장 없고요. 자, 그럼 127번으로 한 번만 연습합시다. 127번으로.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는 항등함수래요. 자, 그럼 f는 다시 y는 x라는 애고요. 자, gx는 상수함수래요.
자, 그 y는 어떠한 숫자로만 가겠죠. 자, 근데 뭐래? f5하고요. g5가 같대요. 그럼 f5는 항등함수니까 몇이지? 5잖아. 그러면은 지금 y는 k라는 것은 결국 5를 넣었을 때 5라는 거 해서 5열을 넣어서 5여는 게 아니죠. 상수는 뭐예요? 몇을 넣어도 전부 다 5란 소리잖아. 그래서 y는 5라는 함수를 갖게 되는 거겠지, g는. 그래서 문제에서 f7 더하기 g7이니까 f7은 7 넣으면 7. 얘는 7 넣어도 5라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서 1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거기 연습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 머리를 쓰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요? 한번 97번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확인 체크까지 다 하시고 스텝 1, 2 한번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쌤이 아마 모르는 게 뒷담 화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같이 쌤이 최대한 빨리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14쪽에 이제 딱 2개 남습니다. 뭐가 남냐면은 우리 이제 합성함수라는 애가 남고요. 역함수라는 애가 남아요. 자, 근데 요거를 다 해버리게 되면 골이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합성함수, 역함수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고, 자, 우리가 했던 거 복습합시다. 첫 번째, 함수라는 것은 하나에 하나 중복 화살표 가능하고, 자, 그리고 그래프상으로는 y축에 평행한 선을 그리면 되는 거였고, 1대1 함수는 x값이 다르면은 y값이 서로 다르다라는 정의를 갖고 있는 그러한 함수이고, 그 다음에 쌤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은 1대1로 정정당당하게 화살표 중복 안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대1 대응은 조건, 수학적인 조건을 먼저 따졌을 때 1대1 함수의 조건인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라는 조건과,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다. 여기까지 추가가 된 것이며,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1대1 함수, 그 얘기하는데 1대1 함수의 이제 그래프 특징은 y는 x축에 평행한 선을 그리면 되는 거였죠. 네, 그리고 이제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하는 함수, 그리고 예외, 그때 아까 문제 풀었던 것처럼 예외가 하나쯤은 존재했다는 거. 그리고 항등함수는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특별한 애, 마이너스 기억하자고 했었고요.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숫자로 몰빵되는 형태, 즉 식으로 표현하면 y는 k라는 식. 이렇게 딱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 이렇게 오늘 총 5가지를 배웠고요. 이제 2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 2가지가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숙제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무조건 스텝 1, 2 되든 안 되든 일단 질러보세요. 그리고 안 되시면 쌤이 다시 영상 올라올 거니까 이건 스텝 1, 2는 같이 할 겁니다. 이제 영상 따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 2번째 강의 올리도록 할게요.